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업이야기 방주현입니다. 오늘은 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빈티지샵 사장이기도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제 다른 용품들을 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 주택도 건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술집도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알아보고 많은 노하우를 겪어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정된 사업 같은 경우가 빈티지랑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인터넷 사업이나 인터넷 창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이템을 어떤 걸 소싱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이템 소싱을 할 때 요런 거를 하는 게 좋다, 요런 거는 피해라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드릴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맨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저자본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많은 돈을 쓸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내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판매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걸로 창업을 시작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고, 그분들을 위해 찍는 영상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나 자본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유의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템 소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는 예전에도 그렇게 아이템 소싱을 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아이템 소싱 기준을 요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아이템을 소싱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은, 일단 첫 번째, 사이즈가 절대 많으면 안 됩니다. 사이즈가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신발 같은 경우는 하시면 안 돼요. 뭐 성인화라고 봤을 때 여성화 남성화를 같이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225부터 290까지 나옵니다. 5단위로 하면 25, 30, 35, 40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열 몇 개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한 제품을 팔게 되더라도 그거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자본이기 때문에 전 사이즈를 다 사입해 올 수 없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하나인 거, 뭐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스, 아니면 뭐 에어팟 케이스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은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방향제가 될 수도 있고, 옷걸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무조건 하나여야 돼요. 아니면 두 개던가. 사이즈가 많지 않아야지 좀 제가 저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아이템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은 건 절대 선택하지 마시고, 사이즈가 많아도 한 개에서 세 개 이내의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템 소싱을 해야 될 때 좀 이제 주의해야 될 두 번째 거는, 유통기한이 있는 아이템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식재료나 아니면 뭐 냉동식품이라던가 냉장식품, 그리고 또 유통기한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장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장사라기보단 사실 온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장사라기보단 마케팅이 되면 무조건 판매가 되는 구조예요. 장사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막상 팔아보니까. 그러니까 마케팅의 기술을 알게 되면 무조건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온라인 산업의 구조인데,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사실 뭐 상단 노출시켜서 내가 하루에 300개, 400개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그렇게 올라가진 절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쌓아두고, 그게 기초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게 네이버 랭킹으로 위로 올라가든 쿠팡에서 위로 올라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준비 기간이 있고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면서 상단 노출을 띄워야지 판매가 잘 되는 시스템인데,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거를 선택하시는 것 같은 경우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모품이어야 됩니다. 소모품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펜 같은 경우도 한 펜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잊어버리거나 다 쓰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라이터라고 가정할게요. 라이터 같은 경우 5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그거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그 한 라이터로만 계속 쓰시는 분들도 은근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자주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소모품들, 아니면은 뭐 최소 1년에 한 번이라도, 반년에 한 번이라도 쓰다가 버려야 되는 것들, 요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선두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보통 그런 게. 근데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장사를 하는 방법만 알게 된다면 100% 중간 정도만 가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요가 많은 소모품 쪽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AS가 필요한 제품은 안 돼요. AS가 필요한 제품. 왜냐면
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자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싱할 아이템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AS 같은 경우는 저자본 창업하시는 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구매 대행이다, 뭐 해외에서 뭐 직구, 아니면은 뭐 많이 아는 도매국 이런 사이트들 있죠. 이런 사이트들에서 뭐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많이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위탁 판매라던가 구매 대행이라던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AS 같은 경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업체도 따로 사실 선정을 해야 되고, AS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도 뭐 받고 하던지 뭐 무상으로 하던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자본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사실 물건을 판매하고 아이템 소싱하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1인 창업 같은 경우는 포장하는 것도 힘들어요. 주문량이 많아지면. 거기서 AS까지 받는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AS를 해줘야 되는 제품들, 그런 경우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요거랑 이렇게 동음이 아니고 당연 똑같은 뜻인데 그런 의미로 전자제품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AS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동시에 뭐 전파 인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증이 또 겹쳐요. 사실 다이슨 청소기 같은 경우나 다이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외 이베이만 보셔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게 팝니다. 도매로 가져오면 그거보다 훨씬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왜 많이 가져오지 않고 왜 그런 걸까요? 이걸 단지 몰라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파는 게 뭐 110V가 있고 220V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파 인증도 따로 받아야 되고 수입사가 따로 받아야 되고 거기서 따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절차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이슨 청소기를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근데 자본력이 없으신 분들이 그거를 선택한다? 그거는 사실 한 개도 못 팔고 초주금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품 판매하지 마시고 AS가 필요 없는 제품들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 소싱에 대한 이제 마지막 요거는 이제 좀 이거는 피해라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 선정 방법에 대한 건데요. 5번째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할 아이템을 무조건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를 팔기로 했어요. 핸드폰 케이스. 그러면은 네이버에 핸드폰 케이스를 치세요. 핸드폰 케이스를 치면 그거 쭉 파는 애들 있죠. 쭉 파는 애들 중에서 이게 잘 나갈 것 같은 아이템, 잘 나가는 아이템이 다 통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특별한 아이템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키워드로 따지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키워드 같은 경우가 휴대폰 케이스가 있고 핸드폰 케이스가 있으면 그거보다 키워드 검색량이 작은 게 있습니다. 핸드폰이 30만이면 휴대폰이 10만이라던가.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중에도 여러 개 있겠죠. 갤럭시 휴대폰 케이스가 있고 하드 케이스, 이런 세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량이 물론 그 대분류에 비해서는 작은 건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소분류에서 실적을 계속 쌓아서 중분류, 대분류까지 위로 이렇게 먹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일반 아이템을 판매를 계속해서 그런 이 소분류에서 내가 1등이어야지 대분류에서 2, 3위가 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아마 교육해 주시는 분들은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조금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치마킹할 아이템을 어찌됐든 하나를 잡으셨죠. 하나를 잡으셨으면 좀 보통 그런 식으로 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건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아이템을 보셨으면 이거랑 똑같은 걸 뭐 타오바오에다가 이미지 따가지고 검색을 한다던가, 뭐 도매국 같은 사이트 그런 데 가가지고 도매 이런 거 해가지고 비슷한 아이템을 찾자 해가지고 그거 가져와서 그대로 팔자, 한마디로 맞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맞짱을 뜨자 이건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같은 제품으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만의 디자인을 추가하거나 자신만의 기술을 하나 추가해야 돼요. 핸드폰 케이스라고 예를 들어 할게요. 핸드폰 케이스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갤럭시 케이스로 잡았다고 할게요. 갤럭시 하드 케이스로 잡았다고 하면은 거기서 1등 하는 애 외관은 몇 개 오대. 그러니까 벤치마킹이에요. 벤치마킹은 하되 캐릭터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자신만의 이제 좀 특색 있는 케이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하나의 더 디테일, 카드 같은 경우로 더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디테일을 하나 더 추가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지 경쟁자가 와도 제가 발로 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어떤 걸 팔아도 사실 잘 팔리고요. 이겨낼 수 있고 경쟁자가 와도 배척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섯 번째 말은 그거예요. 벤치마킹한 아이템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 영감을 얻으시되 자신만의 기술을 추가하거나 자신만의 디자인을 추가해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자신만의 아이템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지 첫 판매가 쉽고, 그리고 좀 판매가 이루어질 때도 시너지를 얻어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 스토어 산업 기반이나 온라인 산업 기반에서 아이템을 소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방법을 통해서 아이템을 소싱하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도 그 방법을 통해서 아이템을 소싱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같은 경우도 판매가 꽤 잘 되고 있어요. 꽤 잘 되고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따지면 빅파워 정도의 그런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나 온라인 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만약 장사나 창업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관련된 걸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제 뭐 이메일 같은 경우 따로 정보란에 적어놔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메일로 자세한 상담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 같은 경우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